2강 사업계획서에서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것 바로 숫자입니다. 매출 목표를 크게 쓸수록 좋을까요? 평가자가 사업계획서에서 가장 오래 들여다보는 페이지는 어디일까요? 영동동기? 아니요. 숫자 페이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99%가 같은 실수를 해요. 크게 쓰면 좋은 점수를 받겠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실제 사례로 1년 차부터 매출 1억씩 썼다가 면접에서 그 근거를 대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거를 못 대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왜냐면 그냥 옆 사람 숫자를 따라서 썼다고 하네요. 평가자가 숫자에서 확인하는 것은 매출이 큰가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농업 경영을 숫자로 제대로 이해했는가입니다. 큰 숫자가 아니라 근거 있는 숫자가 합격합니다. 섹션 1 작물 선택 유행 작물의 함정 무슨 작물로 쓸 것인가?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이거 청년농 할 때 무슨 작물로 해야 되나요? 정답이 있는 작물은 없습니다. 하지만 떨어지기 쉬운 작물 선택은 있습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2023년에 샤인머스켓이 유행을 했을 때예요. 경북의 한 굴에서 신청서의 40% 이상이 샤인머스켓이었다고 합니다. 평가위원이 다들 유행을 따라 쓴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다는 소문이 있어요. 차별화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작물 선정 7가지 기준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학습 가능성입니다. 이 작물을 배울 교육 경로가 있는지 농업기술센터나 선도농가가 될 수 있겠죠. 두 번째, 농지 적합성입니다. 확보 가능한 농지 규모, 형태가 맞는지요. 세 번째, 초기 투자입니다. 시설 및 장비 투자금이 내 자금 계획에서 감당이 가능한지. 네 번째, 판매처입니다. 1년 차부터 5년 차까지 앞으로 성장해 나가면서 누구한테 팔 수 있을지 지금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다섯 번째, 보험 및 자조금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과 의무자조금 대상 품목인가요? 여섯 번째, 지역 연계입니다. 지역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선도농가, 품목조합 등 여러가지 연결이 가능한가요? 일곱 번째, 수지 산정입니다. 5년차까지 매출 및 경영비를 근거 자료로 산정할 수 있나요? 제가 아는 어떤 농업인분은 딸기 스마트팜으로 3년차에 8천만 원 매출을 달성한 충남의 김땡땡 대표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작물 선정 전에 선도농가를 무려 8곳이나 방문했다고 합니다. 화방별 수익 계획까지 면접에서 줄줄 다 설명드렸고 평가자가 준비가 남다르다라는 평가를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섹션 2 5개년 수지전망 작성입니다. 출처가 없으면 희망사항이 불과해요. 수지전망 평가자가 가장 오래 보는 편입니다. 핵심 원칙 3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 출처 병시, 두 번째 1년차 보수적으로 짜야겠죠. 세 번째 흑자 전환 시점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모든 숫자에 출처를 붙입니다. 농촌진흥청 농사로 소득자료, 그 다음 농업기술센터 상담 결과, 그 다음 농산물 도매시장 시세. 둘째, 1년차는 보수적으로 첫 해부터 숙련 농가 수준을 쓰면 오히려 신뢰를 잃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의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노지 밭작물의 평당 순수익은 작목에 따라 대략 5,000원에서 1만원 수준입니다. 본인의 작목의 농사로 자료로 반드시 보정하세요. 셋째, 흑자 전환 시점을 명확히 써주세요. 1년에서 2년차 적자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중요한 건 몇 년 차에 어떤 근거로 흑자를 전환하는 것인지 표 안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인데요. 서류 통과자 후기입니다. 향후 면접을 봤을 때 2년차까지 적자인 계획서를 냈는데 합격을 했대요. 왜냐면 평가자가 현실적인 계획이라고 평가를 했기 때문입니다. 흑자 전환 근거를 구체적으로 써놨거든요. 자, 5개년 수지 전망표 양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차, 두 번째로 재배 면적, 다음 예상 생산량, 단가, 매출액, 경영비, 처분 가능 소득이 있고요. 산정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이를 잘 살펴보시고 표를 쓰신다면 도움이 되시겠죠? 섹션 3, 자금 조달 계획입니다. 바로 버티는 계획이죠. 돈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수지 전망이 벌어들이는 계획이라면 자금 조달은 버티는 계획입니다. 이러한 계획들이 잘 재워진 상태로 우리가 서류를 만들어야 돼요. 평가자가 확인하는 것 2가지는 첫 번째로 융자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지 않은가, 두 번째로 상환 계획이 수지 전망과 연결이 되어 있는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실제 사례로 5억의 한도를 다 빌리겠습니다 라고 쓴 서류는 대부분 낮은 점수를 받습니다. 반면 1년 차에 1억, 4년 차에 추가 1억을 분할 조달하고 5년 차 수익으로 연간 1,200만 원씩 상환을 하면서 향후 10년, 20년 내가 벌이는 전체 수익의 몇 %를 꾸준히 상환해 나가겠다처럼 이렇게 단계적으로 쓴 서류는 평가자에게 이 사람은 경영 감각이 있다라는 인상을 주게 됩니다. 즉, 융자는 한도가 아니라 필요의 기준으로 잘 써야겠죠.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구입 전에 임대사업소 활용부터 검토를 해보세요. 초기 투자를 줄일 수 있고 서류에 써도 현실적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섹션 4, 판로계, 나열이 아니라
비율입니다. 판로는 나열이 아니라 비율로 평가됩니다. 자, 가장 흔한 실수라는 거예요. 온라인 판매, 직거래, 로컬 푸드, 스마트 스토어 누구나 쓸 수 있어요. 이게 왜 약하냐고요? 어디서 얼마에 팔 건지가 없으니까요. 판로 계획표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년차, 2년차 이렇게 연차별로 되어 있고요. 판매처가 되어 있고요. 비율이 되어 있고요. 확보 계획이 있죠? 판로 어떻게 표현이 가능할까요? 로컬 푸드, 직매장, 그리고 지인 직거래, 공판장과 온라인몰, 그다음에 처음 형태로 할 수 있는 걸 비율이 딱딱딱딱 정량화시켜서 나눌 수 있겠죠? 로컬 푸드 직매장은 입점 상담을 통해서 상담 일자를 기재하고 나중에 영농일지에 쓰실 수도 있을 거고요. 지인 및 직거래를 통해 SNS 예약 판매, 수학 전 사전 주문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도매 공판장을 통해서 가격 변동 대응용, 기본적인 판로, 꾸준한 먹거리 판로를 만들 수 있을 거고요. 온라인몰을 통해서 소포장, 브랜드화 후 입점이 가능할 겁니다. 체험, 정기 배송, 꾸준히 할 수 있는 걸로 단골 고객 기반 및 정기 배송 전환을 통해서 이 역시 꾸준한 먹거리 창출이 가능해지겠죠? 자, 포인트입니다. 1년차에 도매 공판장을 20% 이상 남겨놓는 것, 그리고 100% 직거래는 그 사람이 의욕이 좋아 보이지만 현실적인 부분에서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감점이 될 요지가 높습니다. 섹션 5. 위험 요인 관리입니다. 내가 하는 다짐 말고 5개의 영역. 우리는 위험 관리를 5가지 영역으로 써보셔야 됩니다.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라는 한 줄짜리 다짐은 점수가 없습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말을 주관적으로 내 생각을 쓰는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정량해서 쓰는 부분을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위험 요인 관리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 시장, 자금, 병역, 재해.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기술, 병해 추용 및 생육 불량.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농사가 안 되잖아. 그러면 기존에 잘 나가는 선도농가 분들을 만나서 멘토링을 받아보고 각 지역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에 정기 진단을 받아봐야겠죠. 두 번째, 시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당 농산물의 가격이 많이 하락했네? 라고 하면 내가 판로를 한쪽만 가는 게 아니고 직거래, 로컬푸드, 도매 판로 등을 분산해야겠죠? 세 번째, 자금. 내가 시설비를 너무 초과하게 돈을 썼어. 그러면 연차별 단계 투자를 하면서 내 리스크를 줄여나가고 농기계를 사기보단 임대사업소를 활용을 해서 당장 나갈 수 있는 큰 돈을 아껴야겠죠? 네 번째, 경영. 나중에 농사를 지시다 보면 영농일지를 쓰셔야 돼요. 이러한 장부 미작성을 하게 되면 많은 문제가 일어나겠죠? 영농일지와 경영장부를 주 2회씩 기록하는 걸 습관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재해, 자연재해 어떻게 할까요? 폭우, 한파, 폭염.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농작물 재해보험과 다양한 기타 보험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필요에 따라 가입을 해보시고 시설 보강 계획 등도 잘 세워서 어떠한 자연재해가 오더라도 잘 대비를 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게끔 잘 꾸미셔야겠죠? 자, 오늘 2강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물은 7가지 기준에 모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투지 전망은 큰 숫자가 아니라 출처가 있는 숫자, 그리고 숫자존한 시점. 세 번째, 판로는 나열이 아니라 비율로 표현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험 관리는 내가 뭘 하겠다라는 다짐이 아니라 5가지의 영역을 세분화하셔야 됩니다. 오늘의 숙제입니다. 5개년 수치 전망표와 이 1년차 단 한 줄을 출처와 함께 완성해보세요. 한 줄을 만들어 본 사람과 아닌 사람의 서류는 완전히 다릅니다. 평가자는 숫자가 아니라 숫자를 다루는 태도를 봅니다. 다음 3강에서는 평가위원회가 가장 먼저 읽는 글, 영농동기, 현재 상황, 5개년 경영계획 3페이지를 워크숍 방식으로 완성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뵐게요.